모태솔로였던 제게 총각딱지를 벗어나게 해주고 연애를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저희 동네 미용실 아줌마입니다. 바로 엄마 뻘 되는 17살 연상의 돌싱녀였죠. 제정신이냐고요? 어릴 때부터 연애하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해온 저에게 이렇게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미용실 아줌마와의 썸이 시작될 줄은 정말이지 저조차 상상도 못했던 일이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까지 여자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었기에 그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의외로 아줌마와는 너무 잘 맞더군요. 왜냐하면 굳이 제가 뭘 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알아서 척척 해주니 말이죠. 또한 저한테 최대한 맞춰주고 배려하는 부분이 정말 많이 좋았고 그 덕분에 저도 믿고 의지하며 따랐던 것 같아요. 아줌마는 나이에 비해 엄청 젊고 활동적인 성격의 연애 경험도 많아서 저 같은 어설픈 사람을 잘 이끌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비밀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이 관계가 오히려 더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동네 소문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 서로 조심스럽게 지내고 있지만 그만큼 이 관계가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줌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좋고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 남성입니다. 스스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범생이 타입, 남중남 고공대라는 삼박자를 거치며 아싸 중에 아싸로 성장했고요. 여자와의 인연? 거의 전무하다 싶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만나는 건 남자들 뿐. 자연스럽게 일과 집, 루틴으로 인생을 보내고 있죠. 그래도 키 180에 덩치가 좀 있는 편이니 나쁘진 않겠지라는 기대도 잠시. 제 얼굴을 본 주변 반응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듬직하게 생겼네. 그 말 듣는 순간 알잖아요. 예의상하는 칭찬. 또래 여자들의 관심은 늘 제 옆을 비껴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손 놓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대학 시절 소개팅도 꾸준히 나갔죠. 몇 번은 애플리케이션까지 동원하며 희망을 품었는데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헌팅 포차요? 찐따임에도 불구하고 친구 따라 몇 번 가봤죠. 그런데 그 분위기가 저랑은 영 안 맞더라고요. 커플 매칭. 남들 다 번호 주고받는 와중에 저 혼자 영표의 굴욕.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자조가 쌓였죠.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아, 이건 안 되는구나. 현실이 냉혹하다 못해 무관심한 걸 깨닫고 자연스레 연애란 단어에서 멀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28년째 모태솔로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며 삽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은 듭니다. 듬직하게 생겼다는 건 대체 누굴 위한 칭찬이었을까? 지방의 소도시에 있는 건설 현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집 앞에 자리 잡은 아담한 미용실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죠.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손님이 꽤 많아 보였습니다. 미용실 주인은 중년의 여성으로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주로 동네 아주머니들이 손님이었어요. 특히 장날이 되면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오일장이 서는 길목에 위치한 덕분인지 뽀글이 파마를 하러 온 할머니들이 번호표까지 받아들고 줄을 서 있더군요. 그 광경이 저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은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며 그곳을 지날 때마다 미용실에 점점 더 눈길이 갔죠. 그러다 문득 이종사촌 누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야, 남자는 얼굴이 다가 아니야. 스타일이 중요하지. 내가 살면서 여러 남자를 봤는데 잘생기고 키 크다고 좋은 여자 만나는 게 아니더라. 능력 좋고 스타일만 좋아도 충분히 괜찮은 여자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그 호섭이 같은 머리 좀 바꿔봐. 총구석이라고 생각했던 이 동네에서 내게 잘 맞는 스타일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용실에 갈 용기가 쉽게 생기지 않더군요. 어릴 적 엄마를 따라가 본 게 전부였고 중학생 때부터는 한 번도 미용실에 발을 들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여자 앞에서 내 머리를 맡긴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왠지 어색했죠.
그렇게 한 달 동안 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곳에 평생 살 것도 아니고 반년만 더 있으면 떠날 텐데 뭐 어때? 이런 기회에 도전해보자고 생각했죠. 그래서 미용실이 한산한 마감 시간에 손님이 없을 때를 골라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열자 주인 아줌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떨리는 마음이 들었죠.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머리하러 오셨어요? 라고 밝게 인사하더군요. 한 달 동안 고민하고 망설였던 게 무색할 만큼 그녀에게서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편안함과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순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떡볶이 아줌마로 등장했던 김부선이 떠올랐습니다. 주인 아줌마는 중년의 나이임에도 매력적인 여성미가 넘쳤고 그 미소에서 묘한 친근감과 아우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첫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리 앉으세요. 그녀의 안내에 따라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아 자켓을 벗었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원하는 게 있으신가요? 옆머리랑 뒷머리만 좀 다듬어 주시고요. 아주머니 보시기에 저한테 어울리는 스타일로 해주세요. 어차피 망할 대로 망한 인생. 더 나빠질 것도 없겠다는 심정이었죠. 모든 걸 그녀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가위를 들고 제 머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디 잘 보이려는 계획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스타일을 좀 바꿔볼까 해서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28이요. 아, 좋을 때네요. 글쎄요. 별로 재미는 없어요. 하하, 한창 연애할 나이인데 왜 재미가 없으실까나? 사실 연애는커녕 제대로 된 관계조차 경험해보지 못한 수총각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는 민망해서 얼버무렸습니다. 대화를 돌려보려 했죠. 아주머니는 결혼하셨나요? 왜요? 미혼 같아 보여요. 그게 아니라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요. 제 입에서 나올 리 없는 말이 무심코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호호, 총각도 참. 평소 같았으면 절대 하지 못할 말들이 그녀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나이 차이 때문인지 혹은 그녀의 편안한 분위기 덕분인지 몰랐지만 대화는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그럼 아주머니는 올해 나이가? 내가 올해 45이지.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제 주변엔 다들 노안이라 그런가 봐요. 호호, 그럼 내가 동안이라는 소리네. 그럼 몇 살로 보였는데? 30대 후반 정도요. 하긴 내가 이 총구석에 처박혀 살아서 그렇지. 제대로 꾸미고 나가면 동안 소리 좀 듣지. 그녀는 계속 웃으며 말했습니다. 총각, 보기엔 범생 같아 보이는데 말은 재밌게 잘하네. 하하, 저 범생 맞아요. 이 나이 먹도록 여자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도 없어요. 에이, 안 믿기는데? 장난치는 거 아니죠? 진짜예요. 사실 미용실에 와본 것도 거의 20년 만이에요. 나름 용기 낸 거라고요. 그럼 수총각이겠네? 네, 뭐 맞아요.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왜 이렇게 재밌게 잘해요? 총각, 평소엔 이런 스타일 아니죠? 저도 신기해요. 낯가림이 심한데 여기선 입에 모터가 달린 것처럼 술술 나오네요. 호호, 우리 전생에 인연이라도 있었나 봐요.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니 말이야. 인연이요? 그럼 총각, 진짜 이참에 새로운 스타일로 바꿔보는 건 어때요? 분위기 확 달라질걸요? 새로운 스타일이요? 예를 들면 파마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자연스러운 웨이브 넣으면 느낌 완전 달라질 텐데. 파마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요. 그럴수록 해봐야지. 여기까지 용기 내서 왔는데 어설프게 다듬는 것보다 아예 새롭게 변신해보는 거죠. 그녀의 제안에 망설였지만 시간이 궁금해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를 가리키고 있더군요. 너무 늦었는데 괜찮으세요? 난 괜찮아요. 어차피 집에 가도 할 일 없고 총각이랑 대화하니 재미있거든. 그럼 알아서 해주세요. 파마든 펌이든 다 맡길게요. 그녀는 웃으며 다시 가위를 들어 정성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내 머리뿐만 아니라 조금은 움츠러들었던 제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총각, 아까 나 정도면 한번 만나볼 의향이 있다고 했잖아. 우리 외로운 사람끼리 진짜로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떨까? 그녀의 말에 나는 당황스러우면서도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네, 진심이세요? 그럼 진심이고 말고 내가 어디 가서 총각 같은 영계를 또 만나보겠어? 아주머니만 좋다면 저도 좋아요.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온 대답이었다. 그녀는 그런 내 모습을 귀엽다는 듯 한참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살짝 몸을 기울였다. 이런 건 나이 많다고 불리하진 않지. 총각 같은 순수한 남자. 정말 오랜만이라 기분이 좋아. 그녀의 손길이 가벼웠지만 어딘가 농염했다. 손끝이 내 팔을 스칠 때마다 알 수 없는 전율이 느껴졌다. 맥주 한 잔을 더 채우던 그녀는 잔을 내밀며 눈웃음을 지었다. 이거 마시고 나랑 약속해. 오늘 선택 후회하지 않기로. 그녀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네, 절대 후회 같은 거 안 할게요. 약속. 총각. 내가 이래 봬도 예전에 꽤 인기 많았어. 그런데 요즘은 이런 설렘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 근데 너 참 귀엽다. 그녀의 말은 달콤한 술처럼 천천히 취하게 했다. 총각, 오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네. 너도 그렇지? 그녀는 농담처럼 물었지만 내 대답은 진심이었다. 네, 저도 정말로요.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가까워졌다. 그녀는 모든 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있다는 듯 나를 리드했다. 그녀의 애교 섞인 목소리와 살며시 다가오는 숨결은 나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 아침이 밝았다. 침대 옆에서 그녀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말했다. 총각, 어젯밤 나 괜찮았지? 나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니 너무 좋았습니다. 솔직한 내 말에 그녀는 한참을 웃었다. 그 순간 우리는 처음부터 정해졌던 것처럼 하나가 되었다. 그녀는 나의 첫사랑이자 내게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17살 연상녀와 5년 넘게 만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1년 정도만 정식으로 교제하다가 제가 근무지를 옮기면서 헤어졌고 지금은 가끔씩 만나 데이트하는 정도입니다. 저한테는 첫 정이다 보니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네요. 그녀는 올해 50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33살이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별다른 얘기 없이 툭 던지는 한마디. 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솔직히 그 질문을 그녀한테 들으니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연애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결혼은 무슨 하고 넘기려 했죠. 그런데 다음 말이 기막혔습니다. 우리 딸이 올해 26이거든. 한번 만나볼래? 순간 뭐라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웃음만 터졌어요. 장난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도 어이가 없어 멍하니 있었죠. 그런데 10분 뒤 카톡이 옵니다. 우리 딸 희정이야. 그리고 이어지는 사진 몇 장. 진짜 장난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성격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다 궁금해져서 물었죠. 이거 진심이에요? 그러자 답장이 왔습니다. 남 주기엔 아까운 사람이잖아. 너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은 나뿐인 거 몰라? 그 한마디가 묘하게 감동이었어요. 내가 그녀에게 그만큼 특별한 사람이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그녀의 딸을 만나보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딸이 어머니와 제 과거를 알면 어쩌나, 괜히 어색해지면 어쩌나. 그런데 그녀의 딸, 희정 씨는 너무 밝고 성숙한 사람이더군요. 얘기도 잘 통했고 점점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그렇게 만남이 이어지다 보니 모든 게 술술 풀렸습니다. 희정 씨와는 짧은 시간 안에 깊은 애정을 나누게 되었고 결혼도 자연스레 진행됐어요. 지금은 그녀와 결혼해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저를 처음으로 연애라는 세상에 데려다 준 사람, 그리고 저를 장가 보내준 사람, 그 둘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요. 인연이란 게 정말 묘하죠. 인연은 정말 예측 불가라는 말이 많네요. 2달 전쯤 중년 부부가 살던
2층 집이 이사를 나가고 신혼부부가 새로 이사 온다고 들었는데 마침 그날이 이삿날이었다. 신혼이라기에 묘한 기대감이 들었다. 창밖으로 분주하게 이사를 돕는 모습을 얼핏 보았는데 20대 중반의 젊어 보이는 부부였다. 신랑은 덩치도 크고 인물이 훤했고 새댁은 키가 167cm 정도로 널씬해 보이는데 생김새가 심상치 않아 보였다. 며칠 뒤 밤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자려고 누웠다. 1시간 정도 잤을까? 쿵쿵거리는 소리, 어린애 우다다 뛰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다. 부부 둘이서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슬아의 6살 된 아들과 과부 시어머니 네 식구가 이사를 온 것이었다. 분명 신혼부부라고 들었는데 내가 착각을 한 모양이었다. 사내아이라서 그랬는지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그 소음이 상당하였다. 정말 참고 참고 또 참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강채오지를 않아 윗집으로 찾아갔어요. 야근하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자서 많이 피곤한 상태에 짜증까지 나니 화가 단단히 났죠. 2층 집으로 올라가서 따지려고 찾아갔더니 너무나도 상냥하고 곱게 생긴 아줌마가 짠하고 나타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순간 얼음이 되고 말았죠. 전형적인 미인형의 또렷한 이목구비에 탤런트, 견미리를 닮았더라고요. 제가 이쁜 여자 앞에서는 말도 잘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누구신지? 1층 사는 사람인데요. 아, 주인집 아드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아줌마는 커다란 눈이 초승달이 될 정도로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반기는데 거기다 대고 어찌 화를 낼 수가 있었겠는가. 근데 누구세요? 저는 여기 사는 사람인데요. 딸네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때 알았다. 내 식구가 함께 산다는 걸. 그런데 더욱 놀랐던 건 그녀의 외모였다. 그럼 할머니란 소린데 첫 모습은 나보다 많아봐야 고작 서너 살 많은 정도의 미씨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확실히 나보단 연상으로는 보였다. 그렇지만 나의 연애세포를 자극시켜줄 만했다. 수년 동안 여자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하는 것조차 오랜만이었으니 할머니란 소리를 듣고도 입안에 침이 고일 정도로 관심이 갔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어떻게든지 한번 꼬셔보기로 마음먹었다. 제가 야간 일을 하다 보니 낮에 잠을 자야 하는데 조금 시끄러워서요. 죄송해요. 저희 애가 좀 별나서요. 시간 괜찮으시면 차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네. 시간 괜찮아요. 2층으로 올라올 때만 해도 무척 화가 나 있었는데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피곤한 기색 없이 텐션이 마구 올라갔다. 마치 처녀 귀신한테 홀린 듯이 그 집 안으로 딸려 들어갔다. 총각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9입니다. 아줌마는 한참 동안 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총각이라고 들었는데? 네. 제가 총각처럼 안 보이나요?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서요. 난 우리 사위 또래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위가 올해 몇인데요? 32이요. 나보다 한참 어린데요, 뭘. 그럼 아주머니는 몇 살이세요? 내 나이.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51살이에요라고 대답했다. 그러시구나. 근데 제 또래라고 해도 믿겠어요. 호호, 감사해요. 그나저나 우리 애 때문에 시끄러워서 어쩐대요? 유치원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유치원 등원 시간이 언제인데요? 아침 9시예요. 뭐 1시간 동안 안 자고 참으면 되죠. 아이고, 우리 때문에 미안해서 어쩐대요. 미안하시면 아침마다 이렇게 차나 한 잔씩 주세요. 이 국화차 향이 너무 좋은데요. 네, 얼마든지 오셔요. 이혼한 층간소음으로 문제를 삼지 않았고 그 식구들은 날 볼 때마다 늘 고마워했다. 어느 날 위층 여자는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마와 마주하였다. 아이고, 총각, 뭘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라며 눈을 하얗게 흘겼다. 2층 아주머니는 아직 할머니 소리 듣기에는 너무 젊어 보여서요. 그래요? 네, 아무리 봐도 30대로밖에 안 보여서요. 지금 나 놀리는 거죠? 진짜예요. 피부도 좋고 몸매도 날씬하고 아무도 손주가 있다고는 생각 못할걸요? 어머, 총각 좀 봐. 정말 나이든 여자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앞으로는 그런 농담 하지 마요. 호호호. 하며 싫다고 하면서도 기분은 나쁘지 않은지 간드러지게 웃었다. 제 눈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제 또래로 보이시는데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1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놀라고 있었다. 진짜 내가 보기에 아무리 많아봐야 40 중반 정도. 그리고 얼굴에는 잔주름 조금 생긴 것 외에는 피부도 굉장히 매끄러우면서 전체적으로 농염함이 묻어나고 있었다. 50의 농염함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리. 아직 한창이신데 나이가 들기는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랑 고작 12살 차이예요. 그리고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저만큼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흐흥. 무슨 순수한 사람이 곁눈질로 자꾸 쳐다보질 않나. 그러고도 자기가 정직하대. 순진하니깐 힐끔힐끔 보는 거죠. 하긴 자긴 아무리 봐도 나쁜 사람처럼은 안 보여. 제가 언제부터 아주머니 자기가 되었나요? 참나. 그건 그냥 말하다 자연스레 나온 말이지. 그때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온 것일까. 평소 여자 앞에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나였는데 그날은 직설적으로 말해버렸다. 자기란 말 너무 듣기 좋은데요. 앞으로도 쭉 그렇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뭐 총각은 순진한 거야. 모질한 거야? 암튼 엉뚱한 데가 있다니깐.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좋아? 네. 평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서요. 그래 그럼 사람들 있을 땐 안 되고 둘만 있을 땐 자기라 불러줄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지 뭐. 감사해요. 그나저나 내가 자기라고 부른다고 해서 착각하면 곤란해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녀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총각도 참 어지간하네. 호호하고 어이가 없었는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덩달아 따라 웃었다. 에구, 나 그만 들어가 봐야겠어요. 2층 계단을 올라가는 그녀를 멍하니 서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뒤돌아서서 하는 말, 나는 총각이 너무 순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말 한마디만 남기고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순간 난 얼빠진 사람처럼 멍해졌다. 도대체 이건 무슨 소리지? 안녕하세요. 올해 39살 노총각입니다. 변변찮은 전문대 전기과 졸업 후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하나 달랑 쥐고 30대 초반부터 쭉 종합병원 시설관리팀에서 쳇바퀴 돌듯 교대 근무를 하고 있죠. 31살 풋풋했던 20대에 만났던 여자친구와 3년 연애 끝에 지지부진하게 헤어진 후 5년 넘게 제대로 된 연애는 꿈도 못 꿨습니다. 쉬는 날이면 습관처럼 동네 당구장을 기웃거리거나 어둑해질 무렵이면 친구 녀석들과 동네 호프집에 발도장을 찍는 게 일상이었죠. 물론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맥주 한 잔 기울이며 시름을 잊으려 했던 건데 친구 놈들은 속셈이 좀 달랐어요. 그 호프집 40대 초반의 돌싱녀 2명이 의기투합해 차린 곳이었거든요. 한 명은 딱 봐도 눈에 띄는 미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뭐랄까 몸매가 웬만한 20대 뺨치는 묘한 매력이 있는 여자였죠. 동네 장사다 보니 주인 여자들은 싹싹했어요. 단골 테이블엔 살갑게 다가와 술도 따라주고 농담도 주고받으며 스스럼없이 어울렸죠. 저희 테이블이라고 예외는 아니었고요. 영업 끝날 시간이 되면 을에 2차를 함께 가자거나 흥에 오르면 노래방에 몰려가 새벽까지 목청을 두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눈치 빠른 친구 녀석 하나가 키 큰 몸매 좋은 주인 여자와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더니 어느새 그런 사이로 발전했더라고요. 세상 참 좁다는 생각을 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친구들과 호프집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평소처럼 남자 손님들로 북적이는 분위기였는데 유독 반대쪽 구석 테이블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웬일로 여자 손님들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꽤 괜찮아 보이는 여성 2분이 앉아 있었죠.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친구 녀석 하나가 또 발동이 걸렸어요.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슬쩍 그 테이블을 염탐하더니 귓속말로 쑥덕거리는 겁니다. 야, 저 아줌마들 줌마치곤 꽤 괜찮은데 말 한번 걸어볼까? 뻔하죠. 헌팅해보겠다는 소리였어요. 어차피 쪽팔린 건 내 몫이지. 내 알바 아니니 맘대로 해라 고개를 끄덕였죠. 저 역시 5년 넘게 여자 구경 제대로 못해본 터라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은근히 기대도 됐고요. 친구 녀석이 용감하게 그 테이블로 직진한 지 5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제 쪽을 향해 손짓을 하는 겁니다. 얼굴엔 능글맞은 웃음이 번져 있었죠. 맙소사, 헌팅에 성공한 모양이었어요.
대체 어떤 여자들이기에 궁금증과 설렘이 뒤섞인 묘한 기분에 휩싸여 친구 녀석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어머, 총각이었어, 호호.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맙소사, 위층 아주머니 은옥 씨가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어색한 기운이 순식간에 온몸을 휘감았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네요. 뻘쭘함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죠. 총각이랑 이런 자리에서 보니 살짝 민망한 애 은옥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좀 그렇네요. 저도 멋쩍게 따라 웃었죠. 은옥 씨는 주말이라 딸과 사위가 집에서 아이를 봐준다고 오랜만에 바람 쐬고 오라는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친구와 술 한잔 하러 나왔다고 했어요. 심심하던 차에 제 친구가 넉살 좋게 말을 걸어와 얼떨결에 합석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요. 인연이다 생각하고 재밌게 놀자고요. 은옥 씨의 친구분이 분위기를 전환시키려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래층 총각이 내 옆으로 와 괜찮지? 은옥 씨가 짓궂게 웃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짓자 은옥 씨는 눈을 흘기며 왜? 싫어? 하고 장난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뇨. 싫은 게 아니라 민망해서 그렇죠. 민망하긴 뭘 자꾸 민망하대. 어서 와서 술이나 한잔 따라봐요. 은옥 씨의 제 쪽에 어색하게 웃으며 그녀 옆자리에 살포시 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파트너 된 거예요? 소심하게 물었죠. 파트너는 무슨? 총각. 혹시 나랑 파트너 하고 싶은 거야? 은옥 씨가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이왕 마시는 거 짝을 정해놓고 마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겨우 감추며 대답했죠. 이야,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총각이야말로 말과 행동이 달라도 너무 다르네. 은옥 씨의 친구분이 깔깔 웃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우리 주인 집 총각 의견인데 안 될 것도 없지. 안 그래? 은옥 씨가 친구분에게 윙크하며 동조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합시다. 오늘 하루만큼은 서로 옆 사람 챙겨주기로 해요. 자, 한잔하죠. 예상외로 분위기가 아주 훈훈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술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옥 씨와 나란히 걷게 됐습니다. 낯선 설렘이 가슴 한켠을 간지렸죠. 만약 오늘 처음 본 여자였다면 속으로 다시는 안 볼 사이라고 단정짓고 능글맞게 작업 멘트를 날려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옥 씨는 윗집 아줌마였잖아요. 최소 2년은 더 한 지붕 아래 살아야 할 텐데 섣불리 들이댔다가 어색해질까 망설여졌습니다. 저기 은옥 씨, 오늘만큼은 우리가 파트너니까 손잡고 걸을까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호, 그래요. 은옥 씨는 망설임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손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이 아이게 여자 손 잡아본 지가 얼마만인지 오늘 기분 째지는데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자 은옥 씨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나도 오랜만에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다 정태 씨 덕분이죠.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재밌으셨다니 그럼 다음에 또 놀래요? 다음에. 그럼 다음에도 정태 씨 옆에 앉아야 하나요? 은옥 씨가 장난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왜? 제 옆에 앉기 싫으세요? 저 역시 능글맞게 받아쳤죠. 아니, 정태 씨 생각이 어떤가 해서 물어봤어요. 하하. 제 대답이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드네요. 은옥 씨는 고개를 돌려 살짝 부끄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이후 쉬는 날이면 가끔 4명이 함께 모여 자동차 극장에 가기도 하고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빼놓지 않고 들르는 곳은 동네 호프집이었죠. 그렇게 더블 데이트를 즐기며 은근히 은옥 씨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정확히 석 달 뒤 밤 10시쯤 은옥 씨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정태 씨, 뭐해요? 나 지금 집 앞인데 잠깐 나와서 같이 술 한잔 할래요? 뜻밖의 제안에 조금 놀랐지만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집 근처 포장마차로 향했죠.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나 딸이랑 다투고 홧김에 집 나왔어. 은옥 씨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다투셨는데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딸과 아이 키우는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딸 입장에선 엄마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럴 때마다 좋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딸은 쏘아붙이듯 엄마를 무시하는 투로 이야기했고 은옥 씨는 그 모습에 걷잡을 수 없이 감정이 상해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평소 씩씩하던 은옥 씨의 풀죽은 모습은 낯설고 안쓰러웠어요. 그렇게 얼떨결에 은옥 씨와 처음으로 단둘이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은옥 씨는 딸 키우느라 15년을 외롭게 지내왔는데 이제 와서 딸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하다며 울먹였습니다.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자주 섞인 말도 뱉어냈죠. 한참 동안 신세 한탄을 하던 은옥 씨는 갑자기 제 눈을 오랫동안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은옥 씨,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 무서워지려고 해요. 어색함을 감추려 농담을 던졌지만 은옥 씨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근데 정태 씨는 내가 여자로 안 보여요? 내 친구랑 자기 친구는 사귄 지가 벌써 2달째인데 우리는 대체 무슨 사이야? 술 기운을 빌려 은옥 씨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속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오늘 밤 갈 곳이 없으니 자기를 책임지라는 다소 엉뚱한 말까지 덧붙였죠. 은옥 씨는 저랑 사귀고 싶으세요? 남자가 이렇게 눈치가 없으니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갔지. 은옥 씨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은옥 씨 책임지면 되는 거죠? 그래, 오늘부터 책임져. 은옥 씨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39년 차 노총각 인생의 뜻밖의 로맨스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5년 전 어머니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신 후 집안에는 늘 텅 빈 공허함이 감돌았죠. 그런 우리 집에 은옥 씨는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온 봄바람 같았습니다. 며칠 뒤부터였나 그녀는 매일 저희 집에 들러 청소를 해주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청국장을 끓여놓곤 했어요. 마치 전래동화 속 우렁각시처럼 살뜰하게 집안 곳곳을 챙기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죠. 데이트를 할 때는 더할 나위 없는 여자친구였지만 집안일을 돕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가 환생한 듯 포근하고 따뜻했어요. 홀아버지와 노총각 아들만 덩그러니 남은 집에 은옥 씨는 메마른 사막에 나타난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죠. 그녀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면 잊고 지냈던 활기가 다시 샘솟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넉 달쯤 이어졌을까요? 어느 날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딸 눈치를 보며 더 이상 2층에서 불편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조금은 엉뚱하게 느껴지는 제안을 했습니다. 동거를 하고 싶다는 거였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저희 집으로 내려와 살고 싶다는 거였어요. 2층보다는 1층이 훨씬 편하고 마당도 있는 저희 집이 더 좋다는 이유였죠. 물론 그녀는 아버지와도 아주 잘 지냅니다. 워낙 넉살 좋고 밝은 성격이라 처음에는 나이 차 때문에 어색해하시던 아버지도 어느새 그녀와 격의 없이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어요. 마치 오랜 온누이처럼 편안하고 친근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걸 보면 신기할 정도예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솔직히 은옥 씨가 저희 집으로 와서 함께 살자는 제안은 꽤나 솔깃했어요. 저 역시 그녀와 더 가까이 지내고 싶고 그녀가 우리 집에 가져다주는 따뜻함과 활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망설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총각이고 그녀는 띠동갑 나이 차이가 나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자면 할머니 소리를 듣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하지만 그녀의 가족들, 특히 딸의 입장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딸은 엄마의 동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변 사람들은 우리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 혼자만의 결정이 아닌 어쩌면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나이를 헤아리지 않고 단지 마음을 헤아릴 뿐이다.